시계 클로즈업 샷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잔 돌릴 때 네. 대표님 시계보다 좋은 시계를 구할 수가 없어. 법을 다 허락받고 보내. 그걸 라방 뭐 할 때마다 앞에서 막. 왜냐면 저희 회사가 와보셔서 알겠지만 그 헌팅 포차 2층에 있었어요. 같이 휴가 가고 그냥 같이 맨날 일하고 이런 게 저는 계속 뭘 하자 해도 하실 거예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홍차 팔자. 왜인지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래도 그 왜가 만약에 그 요즘에 그 키오프나 리센느 뭐 롱샷처럼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다양한 아이돌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그 구분 없이 같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획사 아이돌들이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돈? 진짜 딥하다. 엄청 딥하다. 일단은 이게 어쩔 때는 대기업 그렇다고 지금 뭐 대기업 아이돌이 뭐 공존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힘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그 롱테일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더 컨텐츠가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기회도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2010년대 뭐 어땠죠? 2010년대 공존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잘 사실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공존인지 잘 모르겠. 저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막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 많았어요. 막 뭐 스타제국, 뭐 코어 콘텐츠, DSP, 뭐 그러니까 SMJP, YG 말고도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드림티, TS 막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있었던 거에 비해 저희가 이렇게 별로 안 떠오르는 걸 보면 정말 힘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드는 것 같고, 왜냐면 예전에 셀 수 없었거든요. 정말 많았는데 지금 세어지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만큼 힘든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회사 네임으로 중소기업이 조금 살아남았다면 지금은 이제 아이돌 브랜딩 자체로 좀 살아남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게 맞아요. 싶어요. 왜냐면 모어비저보다 사실 롱샷이 더 유명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왜냐면 팔로우만 봐도 사실은 뭐 너무 당연한. 클로즈 유어 라이즈도 회사 뭐 회사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그 회사 브랜딩보다는 뭔가 아이돌의 브랜딩 그거 제작하신 분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나왔다. 그냥 밴드랑 뭐 힙합이랑 그냥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느낌. 그래서 되게 다양해진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좀 더 있어요. 그 아까 말씀 주신 게 뭐 어디 뭐 회사 옛날에 2010년대 많았다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서 그 회사들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명문가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물론 왜- 세월이 지난 것도 있는데 위아래가 있으니까. 진짜 더 이제 영세하게 또는 그 어쩔 때는 그냥 개인이 뭐 막 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막 그 엔터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은 다들 중소기업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이 두 분은 사실 중소기업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제가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회사 자체가 돼 있어가지고 중소보다 조금 더 높은 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그 롱샷도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 있고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여기 약간 있어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이서빌리티가 뭐죠? 약간 그 있어 보이는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님 후광이 진짜 크죠. 솔직히 대표님이 오래 활동하시고 그 있던 그래서 사실은 모어비전 처음 창립했을 때 그때 8명인가 7명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뭔가 그 살짝 그 진짜 중소기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막 6명, 7명? 네.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처음 봤을 때 네네. 이제 나띠랑 그 재범님 택시블러 프로젝트로 저희 처음 봤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제가 사옥을 이제 일을 하느라 이제 놀러 갔는데 사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사옥 좋다. 그럼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여기 사옥도 있어. 막 사옥 너무 좋다. 왜냐면 저희 회사가 와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헌팅 포차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안도 안 되고 이래서 막 저 야근하고 있으면 술 취한 사람이 화장실인 줄 알고 막 잘못 들어오기도 하고 저 야근에 찌들어가지고 내려오면 사람들 뭐 오다가 친구들이 압구정 노동에서 놀다가 야 너 누구랑 놀러 왔어 이러면 나 놀러 온 게 아니라 여기 2층이 회사야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 멀끔한 회사를 봤을 때 그 부러움 그 부러움이 진짜 완전 컸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도 막
와 멋있다 하고 처음에는 와 이런 게 있고 저희 뮤비 미팅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옷 뭐 입냐 이런 거 했을 때 뭐 저희 시계 클로즈업 샷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시계 클로즈업 샷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잔 돌릴 때 네, 그게 근데 기억나? 이제 네. 그 재범님이 그냥 본인 시계 들고 나오시겠다고 막 그래서 오 이런 게 바로 힙합이 약간 이런 거구나. 대표님 시계보다 좋은 시계를 구할 수가 없어. 농담이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저는 막 우와 하다가도 태훈님 일하시는 거 보면서 나랑 별반 뭐 다를 게 없어 보여.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반대로 그때 처음 뵙고 진짜 진짜 다양하게 요즘에 이런 스타일 왜냐면 저도 이제 살짝 이제 지금 기준으로 올드스쿨 스타일로 일을 하는데 거의 그 스타일대로 일하시더라고요. 막 안 가리고 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해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이미 다 있어버린 그게 이제 뭔가 옛날부터 실제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반가웠어요. 그냥 사람이 사실. 없었어. 근데 사람이 없어도 이게 할 수 있냐 아니냐는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도 뭔가 제가 두 분 모셨을 때 좋았던 게 저는 워라벨이 없어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라벨이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해야 와, 된다가 이거 놀라. 아니라 이거 썸네일이다. 주말에도 네가 놀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형님 지금 이게 직원 세 분이 지금 형님을 이 표정.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워라벨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말에도 항상 거기 제작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밤에 만날 때 저희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주말에 저희 같은 사람은 만나죠. 사실 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진 않잖아요. 거의 보통 거의 제작자만 만나는데 이 두 분이 약간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제가 감히 표현하면 제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제작자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역시나 꼰대 같은 대답들을 하시니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맞았어. 친구가 막 점점 없어지고 막. 친구 저 아니, 친구 없어요. 친구랑 일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아, 그쵸. 저도 네. 다 이 친구들이니까. 예, 아예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냥 사적인 게 없어졌어. 이게 워라벨이 안 중요해라기보다 그냥 그 워크랑 라이프가 그냥 하나. 삶이 곧 일인 거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버려야 돼요. 살아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그 연차 한 2년에서 3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일에 점점 더 몰입할수록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이제 그래도 저연차 때는 당연히 이제 자기 것만 딱 할 수밖에 없고 시야도 그 정도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오래 하려면 합쳐져야죠. 똑같이 커피 먹더라도 형님이랑 먹고 그치, 예를 그치. 들어서 생산적인 얘기 혜인님이랑 먹고 그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여가도 생산적으로 쓰는 거죠. 최근에 제주도 가셨는데 대표님이랑 같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갔는데 휴가 여행을 회사 대표님이 따라오시는. 태훈님도 대단한데 대표님도 대단한데요? 어떤 거? 그 같이 휴가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 친구가 가자고 했을걸요? 아. 맞죠? 그렇죠. 같이 가서 또 이거 갖고 와 보면서도 멋있다 생각하면서도 불쌍하다 생각도 하면서도 뭐 안쓰럽다 생각도 하고 근데 그냥 즐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재밌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저한테는 거의 뭐 상사 그러니까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거의 멘토예요. 그쵸. 저도 가야 될 방향이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해보자 실패해도 이렇게 가자 이런 어떤 끌어주는 게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찬양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누군가한테 인생에 형님이 있고 뭐 멘토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같이 휴가 가고 그냥 같이 맨날 일하고 이런 게 저는 계속 뭘 하자 해도 하실 거예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갑자기 홍차 팔자 이렇게. 왜인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왜가 만약에 혹시 왜 그런데 그거를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맞으면 그냥 한번 네. 근데 저 원에는 맨 처음 하려고 할까 말까 했을 때 옆에서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너가 진정성이 있고 너가 멋있고 너가 길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그걸 왜 의심하냐고 하는 게 이제 박정훈 대표님의 항상. 멋있다. 예. 그게 지금도 힘들어 그러면 얘기해. 그래가지고 막 그 저희 릴스도 찍어주고. 근데 진정성이 진짜 전 뮤비 미팅 진짜 들어온 아티스트 처음 봐가지고 그때 아. 뮤비 미팅 때. 본인 작품 좀 신경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엄청 많이 신경 쓰죠. 혜인님은 그런 멘토가 따로 있으셨었나요?
저는 진짜 많았는데 제가 그게 전 20대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대 때 안 잘 돼서 다행이다. 20대 때 잘 됐으면 다 못 만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전 제가 지키는 원칙이 내가 시간을 보낼 때 수지타산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생각 안 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쓰는 거 이꼴 저는 무조건 닮아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한 잔 먹고 여기서 대화를 안 하고 제가 리액션만 하더라도 제가 저다울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대답인데 그냥 맞춰서 해야 되고 분위기를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는 좀 잘 안 있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뭐 내가 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하고 그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얼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20대 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뭐 되게 이룬 게 많아서 막 대단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멋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엔 제가 뭐 음식점을 하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보면 능력치가 비슷하다고 치면 그 태도에서 모든 게 결정난다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게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전 지금도 저희 키오프 뭐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키오프 만들었을 때 신인개발실 이제 실장님 지금은 이제 회사 본부장님이신데 그분도 제 고등학교 보컬 선생님이에요. 네, 제가 진짜 뭐 10원 원짜리 없을 때 끝까지 뭐 같이 날밤도 새주고 뭐 돈도 다 대주고 그게 얼만큼 대단한 건지 저 그때는 모르고 그때는 어리니까 20살 넘으면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맨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언니 오빠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면 20대 초중반에 돈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저도 없었지만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서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좋은 경험들이 지금 저한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동생들한테 좀 더 좀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내 노고를 몰라줘도 나는 뭐 알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약간 혜인님이 그 뮤직비디오 서사 만들 때 드라마타이즈를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티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스 오브 라이프란 팀을 만들 때는 진짜 순전히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이었어요. 드라마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예산의 한계도 있었고요. 저희가 뭐 원래 플랜보다 좀 망가지긴 했지만 원래는 일주일에 뮤비 6편을 찍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퍼포를 다 담아서 찍으면 아시겠지만 퍼포만 찍다 끝나요. 그렇죠. 이걸 끝나죠. 할 수가 없어서 그럼 그러지 않은데 이 개성은 4명의 개성을 각각에 담아내면서 그룹으로 뭉쳐지는 걸 매력적으로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드라마타이즈로 담는 건 저희가 막 전형적인 표면적인 뭐 장원영 같은 친구가 있나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되게 개성 있는 친구들이라고 예쁘지만 되게 개성 있게 예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잘 담으려면 드라마의 원리를 좀 차용하면 좋지 않나? 드라마는 서사가 있으면 뭐 엄청난 미인만 주인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그 서사로 되게 호감이 가고 몰입하게 되고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떠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안에서 케미나 그 드라마 안에서의 그 관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녹여내고 이렇게 한 팀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하면 또 업계에서 좀 눈여겨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방식을 택했었던 거지 사실 그러진 않았고 사실 클로즈 유 아이즈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가 데뷔조가 픽스가 나자마자 거의 뮤비를 찍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회사에서 이제 데뷔조가 픽스가 났는데 이 오디션 프로 특성상 이 텀이 길어지면 팬덤이 다 다른 오디션 프로로 떠난다. 당장 데뷔를 시켜달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얘네를 뭉친 걸 처음 봤는데 당장 뮤비를 찍어야 되는데 퍼포도 안 나왔어. 그거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최대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제가 드라마타이즈를 선호하는 건 아닌데 그 세트 기반의 비디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로케이션을 좋아하고 그 건물이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그 클래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세트는 돈 얼마나 들였는지가 너무너무 그쵸. 다 드러나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 시대의 미감이 반영되니까 뭐 1, 2년만 지나도 바로 촌스러워져 보이기도 하는데 건물은 10년 뒤 건물이나 10년 전 건물이나 비슷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도 서서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걸 선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태우님한테 그러면 질문 이어서 하고 싶은데 뮤직비디오 감독님 그 지망생들도 많이 볼 거고 프로덕션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컨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일단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그냥 그 눈 감고 그 푹고 네. 그 생각 그러니까 저도 푹꼭 진짜 저도 좋아. 이제 클로즈 마이 아이즈 한 다음에 노래 듣고 약간 이런 톤앤 매너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흔히 속어로 그냥 때깔 그 때깔이 그 돈 때깔 말고 뭔지 아시죠? 그걸 생각하고 딱 그거에 맞는 분을 먼저 찾아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래 들려서 나랑 뭔가 같은 생각을 하면 이분이 커리어가 좀 없어도 같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예 없어도. 그래도 이제 쿠르 꾸릴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랑 좀 많이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이게 되게 나이브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유명한 뭐 감독님이야 아니면 엄청 무슨 이 사람한테만 찍으면 무슨 보장돼. 근데 똑같아요. 이 제작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 제한된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데뷔를 했는데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맞게 기획을 하는 게 전 제작자라고 봐요. 시간 잘 맞춰주는 사람, 낱개를 잘 맞춰주는 사람. 근데 그것도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 안에서 가능한 걸 해야 돼. 그 예산, 시간, 그다음에 멤버 이걸로 내가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기획만 하면 이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엄청 거기서 그런 씬에서는 제가 엄청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시간 뭐 사람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뭐 멤버 그다음에 뭐 이미 그 정한 곡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합치면서 이게 딱 그 짜지는 그 엑기스가 되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순수 크리에이터랑 그 흔히 말하는 레이블 제작자랑 조금 그 차이가 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예산도 있고 그러면서 톤앤 매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추리다 보면 딱 그 감독님이 나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팀 정도 이제 고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진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평가한다는 건 아니고 이 노래랑 이런 톤앤 매너로 이런 세상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나와 똑같이 흥미를 느끼는가 아닌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저는 그래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뭔가 그냥 돈 받고 뭐 진정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그 과정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쵸, 재미가 없죠. 맞아. 저도 일하면서 뭐 아까 뭐 워라벨 말씀하셨지만 뭐 이왕이면 좀 의미 찾고 그쵸.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 이 사람도 재밌어하고 그런데 결과물도 좀 괜찮아. 그게 최고죠. 그걸 찾는 여정을 계속 멈추지 않는 거죠. 혜인님도 지금 저도 연출이랑 제작 두 개 다 하지만은 혜인님 더 꼼꼼할 거예요. 연출도 하시니까. 그래서 볼 때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들 혜인님이 이제 제작자로 들어갔을 때 감독님들이랑 일할 때 감독님들이 굉장히 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스텝들을 다 하니까. 저도 이제 제작으로 들어갈 때는 그 촬영 감독님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일단 그럼 감독님도 눈치 보고 예산도 눈치 보고 다 하니까 단가를 다 하니까. 올바른 말 생각 제가 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을 일답게 하는 방법을 제가 못 배워서 제 단톡방에서 제가 커미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막 냉구 막 이렇게 막 이모티콘 귀여운 거 막. 대답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엄청 사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원래 그걸 잘 못하고 그러면 좀 제 장점도 죽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가 선호하는 감독님들은 한번 해보고 나면은 좋아하는 사람의 결인 것 같은데 끈질긴 사람들 있잖아요. 전 사실 아이디어 내고 초반에 맞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때 이게 제일 재밌는 일이잖아요. 막 찌릿하는. 근데 이 재밌는 일 딱 시작하고 나서 되게 변수도 많고 재미없는 일도 많고 난리도 나고 막. 근데 그 와중에서도 끈질기게 끝까지 후반까지 그 작업물에 대해서 뭔가 애정도 있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 작업물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스타일리스트가 됐건 누가 됐건 우리 거만큼은 내가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게끔 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장에서 싸우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거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얼만큼 대단한 돈을 받고 여기서 다 같이 나누고 나면 얼만큼 대단한 걸 한다고 사실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는 맨날 미팅할 때마다 그래요. 그냥 저는 바라는 거 없다. 감독님 인스타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업물이면 된다 얘기하고 제가 희영 감독님이랑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좋아하냐면 그 애니메틱 안 주세요. 그게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랑 정말 잘 맞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그걸 안 줘서 잘 맞다라기보다는 그 줄글로 있을 때 같이 상상하고 같이 막 몸으로 얘기해요. 막 아니 여기서 막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그 좋은 거예요. 저도 뭘 작업할 때 뭐 케이팝 뮤비를 가져와가지고 레퍼런스 삼아서 뭐 파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머리 안에 있는 거 대충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걸 잘 보완해서 좀 끈질기게 더 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욕심인 것 같고 그 진짜 손발 맞고 그런 사람들이랑만 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이기는 한데 저는 그냥 그 소규모의 방식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뭔가 뭐 그거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 있죠. 회사 대표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애니메이션 가져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맛을 그쵸. 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달라고 하죠. 무조건 내. 그리고 기기관보다 애니메이팅을 더 빨리 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기관 큰 거 주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팅 빨리 달라고. 그런 회사도 엄청 많고. 그 아니면은 저는 그 뭐 콘티라도 직접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쫄라맨이어도 그 정도는 뭔가 하는 분들이랑 하는 게 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맞아. 저는 생각이 안 그러면은 들어요. 거기 그 그림만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 그냥 어디서 봤던 거. 진우야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진우야 뮤직비디오 감독 지금 하시는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을 갔어? 내가 여행을 갔어. 근데 이거를 꽂아놓고 가잖아. 그럼 재미가 없어. 근데 프리하게 가잖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물론 힘들겠지. 근데 너무 재밌어. 라고 하시는 분이 그 감독님인데 그런 프리한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조금 좀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 자리에서 또 만들어진 것도 많아지니까. 근데 저는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힙합은 다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우 감독님도 아시는 분이고 뭐 그래도 웬만한 분들이랑 다 해봤는데 이게 그거랑 이어져요. 뭔가 책임감. 그러니까 신뢰 이슈예요. 사실 이게 몇 번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근데 최소한에 서로 너무 슬프지 않지. 어쨌든 어쨌든 본질적으로 거래예요. 이게 너무 슬프지만 예술이지만 그래도 거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을 서로 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례를 몇 번 겪고 나면 이게 어려워져요. 이런 내 상황 안에서 이거를 내는 게 그러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좀 작은 회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니메틱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사전에 꼭 드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다. 아니고 근데 어떤 상들을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말씀 주시는 건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저는 오히려 먼저 제가 만약에 이런 거 어때요? 근데 이거 다 까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감독님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좀이라도 뭐 클립으로라도 뭐 생각해도 이런 건데 절대 이거에 하나지 아니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맞추는 거지. 애니메틱대로 뭐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책임 때문에 야, 그쵸. 솔직히 달라고 하긴 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근데 이게 주고 애니메틱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전혀 아예 다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반대로 그걸 많이 받아봤는데 그대로 아무것도 안 돼 있길래 이거 왜 이거랑 너무 다른 결과물인데라고 느낄 때도 오히려 많았었거든요. 방재엽 감독님 문어킨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방재엽 감독님이 처음에 노래 들려드리고 안무 보여드리고 진짜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조금 소신이라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진짜 애들 그냥 어떻게 보면 에너지랑 이런 걸로 하고 이거는 그냥 그거랑 갑자기 확 해서 살짝 돕했으면 좋겠다. 몇 개 그냥 이미지 같은 것만 제가 약간 그냥 굳이 눈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방재혁 감독님이 한참을 연락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까나보다.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그 내부에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어 하는데 저는 믿어요. 방 감독님이랑 했던 비디오들이 단 한 번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항상 부킹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치. 네, 근데 계속 하니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생각 중이시래요. 계속 그냥 약간 그냥 이미지라도 저희가 만약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라도 달라고 하는데 딱 단칼에 저는 레퍼런스가 없는 게 없다고 저는 기다려달라고 시간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되게 추상적인 엄청 추상적이에요. 뭐가 이후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이런데 여튼 이거는 컷 타이밍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건 결국 찍는 데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엄청 기다리고 엄청 인내해서 딱 했는데 딱 현장에서 제가 보진 못하는데 편집을 하시더라고. 찍어서 이거에 맞는지. 그리고 나서 미술이랑 딱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불안했겠다. 불안하죠. 왜냐면 데뷔 앨범이고 그쵸. 타이틀곡에다가 데뷔 앨범 너무 불안했겠다. 네. 어떡해. 그래서 엄청 불안했는데 오히려 그걸 겪고 나서 엄청난 신뢰. 지금은 내가 신뢰해서 섭외하고 싶어도 저희를 깔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뭐 애니메이터 계속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감독님들이랑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분들은 서로 합이 맞았어. 근데 이제 아티스트가 이게 뭐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뭐 시키면 뭐 강제로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티스트도 이게 설득이 되고 좋아야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아티스트 분들은 좀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하기 너무 힘들고 제 성격이 남을 너 대단한 대답 나올 줄 알았어. 나 지금. 제가 마음은 저는 제 스스로 따뜻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따뜻하게 설득이 안 돼서 저는 그냥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해요. 그냥 비는 방식으로. 빌지 않고 그냥 믿어줘. 이번에 그냥 믿어줘. 그냥 딱 눈 보고 그냥 믿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냥 믿어줘.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이거는 이런 컷이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원하면 이제 그거 좀 잘하는 직원한테 너가 가서 좀 설명 좀 해줘. 그 직원이 욕하겠는데? 엄청 욕했죠. 근데 그 친구도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더 책임자니까 저한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냥 한 번만 믿어줘. 뭐 대표님 믿어주십시오. 제가 후반에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설득을 못해요 저는. 혜인님은? 비슷한 거 같은데. 왜냐면 저는 근데 요즘 친구들 할 때 왜인지는 설명해야 되고 사실 그래도 태우님보다 좀 제가 그런 면에서는 쉬울 수 있다 느끼는 거는 저는 거의 계속 신입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믿어줘요. 그 친구들이 고맙게도 믿어주는 편인데 그래도 의문이 들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설명해줘. 예를 들면 저는 그 합쳐진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따로 보면 되게 이상할 때가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옷만 봤을 때 이게 뭔 옷이야? 약간 하는데 이 공간의 이 느낌에 약간 예를 들면 헤매만 보면은 너무 데일리해.
너무 막 머리도 뭐 아무것도 안 만졌고 제가 이번에 뭐 그 데니라는 친구 브랜딩 필름 할 때 머리 제가 했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남자 머리 하는 법 그냥 보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뭐 그리고 오드리도 헤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그냥 머리 감고 나온 머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만 보면 사실 그냥 추리닝이고 옷만 보면 그냥 맨몸에 바지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소와 그 시네마틱한 질감의 필름과 그 옷이랑 그 헤매가 당연히 더 멋있게 할 수 있죠. 막 당연히 더 세팅되게 할 수 있는데 그 합쳐진 그림을 상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걸 좀 말로 그래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좀 믿어줘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 겪으면 좀 믿어줘요. 근데 이제 그 한 번이 그 제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만약에 좀 그걸 잘못됐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의심들이. 그치.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태우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그 후반에 되게 그 아까 쪼들렸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CG가 많은 작업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CG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오기 전까지 몰라. 제가 그렇다고 뮤비팀에 뭐 스케치부터 공유해 주세요. 뭐 이거 뭐 드로잉부터 공유해 주시고 뭐 후반 색할 때 다시 공유해 주시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네가 감독하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사실 제 입장에서 돈을 내고 작업하는 건데도 되게 굽신거리면서 그 저희 자아가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목이 거북목이 될 것 같이 이렇게 죄송한데 약간 죄송부서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CG를 많이 있는 비디오를 할 때가 제일 마음이 막 불안해서 이 모니터로 현장에서도 그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모니터 보면 그제서야 이해 갔구나라고 하는데 후반이 많으면 이 모니터를 보고 되게 다크로 막히면 이게 뭐 뭘로 어떻게 되는지 세워지는 모르지. 건지 왜냐면 그 후반 작업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퀄이 매번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 기간이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을 때는 최대한 안 하고 싶다. 마음이 불안해서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동선 실장님도 지금 저희 프로덕션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주 프로덕션 담당하고 있는데 맨날 빌고 있어요. 네, 그 비는 게 일입니다. 그냥 저기 죄송한데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뭐 죄송한데 이거 혹시 가능하실까요? 시안을 좀 여러 개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작자 할 때는 사실 비주얼을 잡잖아요. 헤메스를 잡잖아요. 근데 실장님들을 이렇게 그 실물이 왔을 때 그리고 착장을 입혔을 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중소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막 그런 조율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노하우가 있으세요? 예산 조율의 노하우. 예산 조율보다는 예산 조율도 그렇고 헤메스가 내가 생각했던 레퍼런스 좀 다를 때 실질적으로 왔을 때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저 완전 피거든요. 극한의 피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의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테스트를 봐야 돼. 근데 테스트를 봐도 1차 테스트를 했어. 근데 2차 테스트 때 또 그게 안 나와. 저는 나올 때까지예요. 근데 또 테스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 아니요, 그냥 빌어요. 저는 심지어 뮤비 감독님 손편지 쓴 적도 있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해주고 싶게 만드는 게 저는 그 제작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그 비용이 제 월급에 저는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를 하든 맛있는 걸 사든 경조사를 챙기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게 왜냐면 사무적으로만 되면 그 돈 받은 만큼만 딱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사람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건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일에 나도 좀 진심으로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좀 별개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게끔 하려고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선 실장님. 근데 제가 그걸 진짜 못해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못해요. 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근데 저는 만났을 때 잘하려고 하고 최대한 그냥 그 인간미를 많이 분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감독님도 이 감독으로서 표출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욕구가 뭔지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 안에 좀 있어야 애정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시키는 것만 이 사람 뭐 제작 PM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담아주려고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태훈님 약간 좀 딱딱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저요? 많이 딱딱한데? 솔직히 생긴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첫인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재범 대표님이랑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좀 있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하죠. 감독님들한테도 노력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인 점, 뭐 자본이 이만큼이고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거는 박재원 대표님이랑 일해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도 좀 꽤 많이 뵀고요. 부럽다. 두 번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최선 다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이렇게 좀 잘 못하더라도 좀 너무 죄송한 분들도 많은데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만들었던 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진짜 느낌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래나 컨셉이라고 저는 스스로 엄청 확신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할 때는 되게 여기는 진짜 돈도 조금 주면서 막 완성될 때까지 나오게, 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담해. 근데 어쨌든 돈이 작잖아요. 시간도 맞아. 짧고.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아티를 뭐 엄청 유명하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냥 약간 유일무이한 그런 거를, 내가 그냥 이거를 서사를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결국에 그 사람들도 이 작업을 같이 했던 거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유일한, 근데 뭔가 약간 해드릴 수 있는, 왜냐면은 그 돈도 제가 못 드리고 시간도 제 게 아니고, 시간은 그냥 지구의 거고 돈은 회사의 거고, 근데 완성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정말 이게 진짜 멋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꼭 나중에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서사잖아요. 서사 얘기로 잠깐 넘어가는데, 요즘 아이돌 시장은 서사가 중요한 시장일까요? 아니면은 그 마케팅에 대한 시장이 더 중요한 시장일까요? 조금 저는 서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서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서사랑 마케팅 자체의 분리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 숨쉬는 그 느낌이 나야 되는. 근데 또 이렇게 좀 뭔가 자유로운 컨셉이 아니라 자유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나잖아요. 또 나중에 완전 초기획형의 시대가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롱샷이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이유가 저는 롱샷이 너무 뭐 완벽해서 뭐 진짜 좋아서 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약간 자연스러운 걸 원했던 타이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그게 분리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서사를 짜는 게 아니라 이 삶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친구 그대로 하는 게 서사. 근데 이거를 서사는 나중에 미래 돼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년 계약이다 하면은 뭐 1년 차에 앨범 2개 뭐 이런 컨셉으로 하고 뭐 이런 걸 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물론 그것도 계획해야죠. 다음에 뭐 하지 하고 맨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뭐 짜지 않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 약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같지 않아요? 막 스트릿 브랜드 느낌이 나네요. 슈프림 막 디네데 해가지고 딱 한 문장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 다 그 한 문장 안으로 다 들어가는 느낌? 서사라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이렇게 좀 술을 한잔 하다가 뭐 좋은 음악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음악이 솔직히 말하면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한테 소음 공해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좋다고 한 게.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하냐가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진짜로 우리가 진짜 명곡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시대가 그거 원해서 픽을 해서 이 모든 게 다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할수록 이거랑 멀어지는 그런 가치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거 좋아해서 하고, 진짜 반응 오면 그때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게 마케팅이나 서사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거잖아요. 그걸 너무 구별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저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일을 안 했어가지고. 혜인님은? 저는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제 소셜이 너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통제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통제가 왜냐면 뭐 법을 보내는데 법을 허락받고 보낼 거야? 그 법을 다 허락받고 보낼 걸 라방 뭐 할 때마다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도가 있지. 그렇게까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건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탈로가 나는데 이게 매력적으로 보려면 일관성이라는 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싸가지가 없거나 일관성 있게 착하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인데 내가 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랑 왜 친하지 생각해보니까 앞뒤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 앞에 있어도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를 되게 마음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서브 텍스트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롱샷이 왜 좋아라고 물어보면 전 사람 냄새 나서 좋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컨텐츠 몇 개 보면 알겠어요. 근데 아이돌 컨텐츠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항상 안타까운 건데 지금도 제가 너무 해결하고 싶은 건데 막 예를 들면 음방 비하인드 같은 거 이제 막 자꾸 뭐 어땠어요? 하면은 뭐 아니면 아이디 영상 이런 거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멘트가 다 똑같아요. 뭐 이번 주 음악 방송 진짜 넣었고 팬 여러분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예를 들면 다 그 말투로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평소에 얘기할 때 막 진짜 자기 성격이 나오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막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그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이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어진다 생각해요. 어느 컨텐츠에 나와서도 이 사람이 이 사람답게 하고 있구나. 이거 되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뭐 부캐 시장이기도 하니까 뭐 그 아예 컨셉질로 다른 거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돌이라는 거는 이 서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이고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명곡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어떤 메시지에 어떤 멜로디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멜로디와 좋은 가사가 저는 뭐 트랙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해외에서 잘 된 팀들을 생각했을 때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자기 걸 하는 팀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몰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컨셉 서사라는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서 이거를 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렵죠. 거의 저도 이 말이랑 사실 똑같은 말을 이게 요즘 신인 제작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신인 제작자들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했을 때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긴 하다. 사람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보는. 더 쿨하고 어쨌든 평면 보여지는 시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깊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캐릭터를 하나 뭐 브랜딩 요소를 하나 주고 거기서 이제 표현되는 글이 다 뭉쳐버리는 것이 뭐를 해도.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저는 뭐 사람다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든 건데 이게 아티스트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도 힘든데 사실 이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조금 주목을 받다 보면 그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좀 개발자 두 분은 그런 이제 아티스트가 약간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될 때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시는지랑 좀 지속 가능한 팀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솔직히 병은 어떻게 누가 옆에서 조언한다고 해줄 수 그렇지. 없어요. 근데 결국에 탈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뭔가 약간 일이 생겨봐야지만 결국에 이 마음속으로 고쳐지지 않나. 근데 그거에 그냥 좋은 형이 계속 잔소리 해주고 저희는 진짜 너무 다행인 게 아직도 현역으로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이 모범을 그러니까 너무 눈으로 그냥 보여버려요. 뭐 일주일에 2번 3번 운동하고 관리하고 이제 40살이신데도 그리고 뭐 담배도 안 피시고 계속
노래 연습하시고 이게 이미 대표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어느 수준 이상으로 뭔가 이거 직원들도 솔직히 보면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대표님이셔서 그냥 게을러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롱샷 친구들은 아직 뭐 그런 친구들은 없고 그냥 애초부터 저는 연예인병 잘 모르겠는데 보상 심리의 일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너무 억눌리면 내가 갑자기 이제 확 뭐가 얻을 때 이제 그 변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졸부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연습생 때도 되게 조금 자유로운 그러니까 많은 제한을 진짜 많이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친구들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비슷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제가 둘 다 해본 입장에서 이거저거 다 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 애들을 볼 때 시선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저도 한번 복기를 해봐요. 나 10년 전에 뭐 어떻게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활동을 길게 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매니지먼트의 케어를 받고 뭔가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되돌아서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역할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가 뭐를 하는 게 매니지먼트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공항에 갔어. 뭐 예를 들면은 매니지먼트가 막 캐리어를 끌어줘. 그럼 이 사람이 캐리어를 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팬들이 지금 몰려 있고 수속을 하다가 이게 난리가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널 빨리 보내야지 이 공항의 혼선이 자제되고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게 없이 그땐 그냥 캐리어를 끌어주시니까 이게 당연하게 뭔가 그게 그 사람의 이게 업무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예를 들면 막 하다못해 막 이 그 페트병에 막 구멍 뚫어가지고 주잖아요. 구멍을 뚫는 게 이 사람 일인가?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여자들은 립 메이크업이 지워지면 또 와서 수정을 보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원래 업무는 그거를 해주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뭐 소통하고 조율하고 진행하는 역할인 거지. 뭔가 단편적으로 캐리어를 끄는 사람, 뭐 물병에 구멍을 뚫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닌 건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저 조수석에서 잠을 못 자거든요. 운전을 해요. 그럼 이 사람도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렇다고 아티한테 야, 이 사람 안 자니까 너 자지 마. 이렇게 하면 얘네 안 자면 스케줄을 못 하니까 자라구나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하면서 친구들한테 좀 뭐 너네 단편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원래 업무는 이건데 지금 특수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를 좀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저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항상 뭐냐면 모두가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고 직업을 평균적으로 한 4번, 5번 이상 바꾼다 하더라고요. 너네 안 바꾸겠냐? 너네도 언젠가 바꾼다. 너네 무조건 바꾼다. 왜냐면 저는 서태진님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서태진님도 결혼하셔가지고 막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우리 엄마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한 시대를 막 풍미를 했대요. 막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제 세대에서 체감으로 오진 않지만 그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문화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지금 있는 뭐 롱샷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알 거잖아요. 요새 있는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 사이클이 도는 게 결국에 당연해진다면 잘 내려오는 방법, 잘 이막을 계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원할 거라 생각해서거든요. 근데 언젠간 네 캐리어 네가 끌어야 되고 언젠간 누가 구멍 물 안 뚫어주는 물도 네가 마셔야 되고 되는데 이게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하면 네 이막은 너무 비참한 삶이다. 왜냐면 이거 멋있는 거거든요.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거 얼마나 주체적이고 멋있어요. 이게 멋있는 거라는 거를 좀 애들이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나 뭐 보여주는 이렇게 대표님처럼 그냥 아예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친구들이 좀 그 이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틈틈이 얘기하려고 해요.
저는 그러면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아티스트도 있지만은 지금 요즘 이제 20대 친구들이 엔터를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엔터를 엄청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거나 최근에 대학교 강의 나갔을 때 엔터 하면 뭐 해야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예요? 좋아하는 음악 뭐예요? 말을 못 해요. 갖고 제가 얘기할 때는 자신만의 고유 IP를 만들어 봐라. 뭐 인스타 매거진을 하든 그냥 혼자 올려봐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아마 이력서를 내면 되게 좋아할 거다. 왜냐면 이 정도로 너가 좋아하는구나, 깊이가 있구나 해서 하는데 그 신인 뽑으실 때 그 엔터 제작자 뽑으실 때 뭔가 팁이나 이런 걸 해봐라라고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니 추가로 뭔가 이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직업일 거 아니에요 그 지망자분들한테 그 화려한 이면에 내가 해보니까 이런 능력이 의외로 중요하더라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디 가평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그 건물에 그 파란색 전기 있잖아요. 벌레 잡는 거. 아시죠? 무기 잡는 거 타타타타. 아. 네. 저는 약간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엔터 업계를. 밖에서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너무 밝아. 되게 내가 벌레라고 생각하면 다 들어가 죽는다. 와 저기 진짜 천국이다. 엔터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게 그치, 그게 화려하니까.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한동안 되게 엔터 업계가 악명 높았던 게 그 근속 연수가 엄청 짧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그런 걸 봐서는 저는 뭔가 취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지 먼저 맞아. 그게 안 느껴지면은 좀 채용이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진짜 한 5%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저는 베이스는 결국 이제 길게 가시는 분들 뭐 정말 이걸 하고 싶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대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표현이 부족할 수는 있죠. 뭐 포트폴리오가 투박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진짜 하고 싶어. 왜? 이러면 그냥 그리고 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나방처럼 타서 그냥 파다닥 그냥 다 근데 날라가는. 자신이 불나방인지 모르고 자신이 되게 거대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난 아이디어가 진짜 많아 해서 막상 부딪혔어.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앞에도 있지만은 네가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니? 그걸 일단 증명하고 해. 왜냐면은 그냥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데 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가 자신 있게 맡겼어. 그럼 네가 책임지고 할 수 있어? 그럼 성공해봐봐. 일단은 여기 또 달라. 여기서 그래도 3, 4년 굴러봐야 돼. 그래 시스템도 알고 사람도 알아봐야지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혜인님이 좀 신입 뽑을 때나 새로운 직원 데리고 올 때 중요하게 보는 덕목이나 또 마치 지금 태우님처럼 실제로 들어왔을 때 또 뭐가 힘들 거다라는 것들? 저는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 근데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가성비와 효율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른들이 물어보면 알려줄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두드리는 사람이 요즘 진짜 없어요. 왜 기회가 없어는 많은데 뭐 물어보나? 약간 뭐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모르면 물어봐. 네, 모르면 물어봐.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럼 자기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약간 꼰대 같고 오지랖 같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되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경험을 20대 너무 잘해서 내가 조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들 덕분에 좀 효율적으로 갔다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울 점 있는 사람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또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싫어하겠지 해서 안 물어보면 실례겠지 해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넉살이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넉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게 저는 좋아하는 성향의 요소고 그런 걸 심각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위트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좀 딥해지고 심각해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향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내가 지금 뽑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일할 때 제일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디어 진짜 많이 내고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뭐 그런 친구들이 좋지 뭔가 심각하고
맞아요. 원래 우리 엔터는 모든 일을 해서 책임져야 되는 예를 들어 힘든데 일할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시각해주면 누가 신입한테 책임을 지라고 맞아, 해요. 맞아. 책임은 내가 그러니까요. 지는 거고 그쵸. 널 뽑은 것도 나고 그쵸. 아니면 내 탓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그랬다 해라. 그냥 내 욕해라. 그냥 뭐 혜인님이 뭐 이러래요 저러래요 해라. 그냥 뭐 그게 어쨌든 그냥 그렇게 그게 저는 제 월급에 포함된 그쵸. 역할들이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고 그거는 책임자를 신입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정은 오빠한테 배운 건데 그러니까 정은 오빠가 딱히 제작으로 저한테 막 되게 알려준 건 없지만 그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알려줬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정훈 오빠는 키스 오브 라이프 지금 이사님? 아, 왜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사님. 아, 이사님을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약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제가 되게 많이 보고 배운 거여서 그런 거를 저도 팀원한테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신입을 뽑을 때 저는 요즘 사실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강의도 나가시잖아요. 학원도 있어. AI도 만들어줘. 뭐 되게 뭐가 많아서 포트폴리오 저는 의미 있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깊이는 좀 속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속일 수 없다. 맞아요. 저 인스타 까라고 그래요. 항상. 저도 네, 근데 무조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저 인사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아 있는데 그래요? 저 그게 인스타 무조건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 보여달라고 해요. 약간 조심스럽게. 근데 왜냐면 그게 개인의 개인 정보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제가 무지해서 혹시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제가 직원들 중에 직접 캐스팅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인스타를 보는데 왜냐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포포를 속일 수는 있어도 거기에 뭐 인스타에 사진을 잘 찍어 올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것들이고 저는 그들이 좋아하는 이 무의식 중에 떠다니는 인사이트들이 작업물에 반영이 된다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뭐 총괄로서 뭘 이거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를 들어 뭐 레퍼런스 하나를 디깅을 하던 뭘 하던 그들의 감성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컷편을 보던 뭘 하던. 근데 그러면 그 조각이 되게 매력 있는 조각이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고 투박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투박해도 되니까 색다른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본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그런 무의식들 중에 떠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언제 조립하느냐는 저희가 뭐 회의할 때 조립할 수도 있고 커피 먹다 조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대화할 때도 그런 성향적인 거라든지 진짜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막 준비해온 대답을 하세요. 뭐 학원에서 알려주나 봐요. 막 포폴도 뭐 폼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다 똑같죠. 학원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라고 느껴. 그리고 그 유념한 바로는 인스타그램을 까라고 그러는 거는 제가 메일로 찾아본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 되면 까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 브랜딩도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지적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진짜 많이 하는 말인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할 말은 아닌데 이렇게 다니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요? 저 롱샷 홍보하려고 롱샷 티셔츠. 멋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아티어 봤어서 제가 연생이어 봤어서 예를 들면 뭐 아티한테 살 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야 옷 뭐 이게 멋있는 거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너는 멋있나? 약간 이렇게 쳐다보다 살짝 무서웠어. 약간 그런 게 네.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쵸.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거는 최소한의 직업에 대한 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거 본인도 브랜딩을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어떻게 맡기지? 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 본인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이 사람이 믿고 따라올 수 있게. 그거를 만약에 나는 이런 직책인 거고 넌 아니까 까라면 까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서 사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원들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쓰는 건데 직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시기고 전 면접 볼 때 그들을 제가 면접 본다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맨날 면접을 거의 보는 입장이에요. 뭐 회사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도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나도 계속 나를 PR하면서 그게 그들도 괜찮은 사람들 갈 때 많은데 엔터 힘들어 죽겠는데 갈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하이브처럼 복지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너랑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했을 때 우리만의 낭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PR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서로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본인도 그 정도 노력을 안 하면서 아티한테 어떻게 그 필요 이상의 노력을
그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본 대표님이 그 롱샷 친구들이 관리 잘하지, 식단하지, 건강 챙기지. 근데 또 술은 먹지. 그 몸매를 아직까지 하시나요? 그러니까 몸매는 아직까지 몸매를 하고 있지. 얼마나 대단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PT 하잖아요. 직원들도 같이 PT 하고 그냥 러닝하고. 진짜? 약간 좀 그러시죠. 확실히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부족하게 설계돼 있잖아요.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데 왜 안 들어?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냥 단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좋게 설계돼 있고, 그냥 뭐든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인간이 설계돼 있어서 아무리 이상적으로 알아도 눈에 딱 보는 거 한 방이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박 대표님이 좀 모범적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편하게 일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존경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뭐 그 채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질문하는 태도랑 뭐라고 하셨죠? 질문하는 태도랑 그 취향? 네. 또 그렇고, 결국 우리 아까 곡 고르는 것도 취향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랑이에요. 몰입.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내 말이나 나랑 통할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걸 사랑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진짜 몰입하고 사랑하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뮤비, 뭐 엔터 오시는 분들, 제가 아까 그 불나방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체크해봐야 된다. 이게 뭐 힙합을 사랑하세요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진짜로 이거를 진짜 내가 이제 어차피 죽는 인생까지는 뭐 안 가도 되는데, 여튼 뭐를 하나 몰입해서 진짜 사랑하는지 이게 체크가 돼야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사랑이네요. 취향. 얘기하는 게 저희 친구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저희도 왜 저희랑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정직원도 있지만은 계약 친구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게 워라벨 사랑인 거예요. 네, 사실. 사랑. 여기 다 노동청에 신고 들어오겠는데? 전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다 야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근해서도 그냥 이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두 분은 10년 뒤에 어떤 제작자로 남고 싶으세요? 10년 뒤까지. 10년 뒤면 잘렸을 것 같긴 해요. 그때면 제가 48살이거든요. 아마 48살 제작자, 물론 대단하신 분은 있지만, 이순환 선생님도 계시고. 그쵸.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그때까지 저를 써주시면 뭐 하는데, 아마 그때는 제작을 뭐 제가 막 열심히 이 상황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한테. 사람들한테 어떤 제작자로 남기 저요? 바라는지. 아티스트한테 또는.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이 하자고 했을 때 뭐 결과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짜 그래도 이걸 사랑하는 사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분이 거의 최고다. 약간 이런,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은 그 느낌을 받게 하고 싶긴 해요. 혜인님. 10년 뒤에 어떤 제작자가 되고 싶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트렌디했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걸 만들었다, 아니면은 재밌었다, 즐겁다. 어떤 예인 딱 생각하면은 10년 뒤에 어떤 제작자로 남고 싶으신지. 보는 눈이 있네. 근데 저는 이게 포괄적인데 10년 뒤에도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걸지 뭐 아이돌일지 아닐지 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좀 이후에는 그 육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저도 진짜 뭐 아무것도 경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 그냥 냈다 그냥 처음 하는 애야, 막 뭐 리스크 덩어리야, 뭐 지출 결의서도 못 써,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 근데 기회를 얻어서 저를 증명해내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티스트도 육성을 하는 거지만 스텝도 육성을 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런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눈이 반짝이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또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또 크면서 그러니까 정훈 오빠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을 뽑은 게 나의 업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맨날 자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저도 좀 찾고 싶고.
마지막 딱 궁금한 거 딱 하나만 할게요. 키스 오브 라이프랑 롱샷이 딱 대중들한테 각인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터졌다. 저 흔한 말로 뭔가 대중들이 롱샷을 알았다. 키스 오브 라이프를 알았다. 왜냐면 갑자기 딱 신인이 튀어나왔는데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키스 오브 라이프도 그렇고 롱샷도 그렇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 시점이 딱 있으세요? 롱샷은 아직 뭐 대중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어쨌든 눈에 언제쯤 팍 띄었냐. 사실 티징부터 티징이요? 뻑큐? 눈에 각인이 솔직히 저 깜짝 놀랐어. 압도적인 영향력이 그게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는 음악 나오고 나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 그러니까 앨범 발매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뭐 욕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모든 노래가 다 좋다라는 걸로 이게 사실은 노래가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런 게 좀 달려서 진짜 좋나 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좀 원하던 사운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이 딱 발매됐을 때 그때 거의 데뷔 때네요. 그럼. 그쵸. 데뷔하자마자라고 지금 자랑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입소문이 났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그게 스포티파이 같은 걸로 이제 보면 이렇게 나 많이 듣는다고 이게 있어가지고 노래 때문에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도 갑자기 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저희도 대중의 눈으로 언니 딱 튀어나왔을 때 봤는데 뭐야?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그때는 진짜 제 혼자 일할 때였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뭘 반응을 보고 뭐 자시고 뭐 이렇게를 못해서 사실 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소도 아니 그때 소기업일 때여가지고. 근데 그냥 확신이 들었던 거는 뮤비 마지막 날 촬영장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건 되겠다. CG가 아니어서 그런가? 모니터로 보여가지고 이게 잘 나와요. 저는 맞다고. 끈기 있는 분이랑 해서 네, 약간 왜냐면 그게 프리를 제가 8개월을 넘게 봐서 뮤비 프리를 진짜 오래 봤고 진짜 세심하게 이야기했고 제가 모르니까 엄청 준비를 물어가면서 엄청 열심히 했던 작업물이라 그 상상한 대로 나올 수 있나? 이거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그게 그래서 만약에인 씬까지도 다 집어넣고 막 저희끼리 사실 안 나온 씬도 되게 많아요. 막 엄청 그렇게 했을 때라 생각한 대로만 나오면 이거는 어쨌든 새로운 거긴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런 힙합 R&B 하는 팀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키오프 나올 때 없었어요. 그때 딱 비어 있었어요. 딱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또 안 새로울 수도 있는데 그때 나왔을 땐 되게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확신은 그때 좀 들었었던 것 같고 좀 실감할 수 있었거나 제가 되게 뭔가 울컥했던 순간들은 그 멜론뮤직 어워드 애들이 나오고 했을 때 막 기회가 이제 흔하지 않잖아요. 롱샷도 똑같은데 이게 기회가 진짜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랑 정말 막 잘해보고 싶고 막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대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반짝거리는 거를 보고 또 그거 보고 좀 들었었던 것도 있고 물론 대중한테 확실하게 강인된 건 뭐 스티키 떼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좋은 작업물들은 뮤비 촬영장에서 그냥 그 확신이 스티키도 말도 안 되게 준비했거든요. 저희 곡 나오고 뭐 2주 만에 뮤비 찍고 뭐 1주 만에 후반 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원테이크로 해서 현장에서 컷편을 다 봤어요. 붙여야 되니까. 네. 그냥 옷도 한 벌이었고 뭐 제가 원하는 그 저랑 감독님이 같이 원하는 그 로케이션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입체적으로 퍼포먼스를 짜고 싶어서 층고도 달라야 되고 실내와 실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여름이니까 무조건 물은 있어야 되니까 분수라도 해변이라도 바다라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한 공간에 붙어 있는 데를 찾는 게 생각보다 뭐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한 거야 되게 어려웠는데 뭔가 그런 작업들을 했었단 말이죠.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그 현장에서의 딱 그 확신이 좀 드는 게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롱샷이나 뭐 키스 오브 라이프나 다 그거 같아요. 그 사실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중소기업에서 이게 첫 회사의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게 그런 면에서 되게 공통점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대단하신 제작자 두 분이서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다음 아이돌도 기대를 하고 지금 제작하시는 것도 최대한 트렌드를 이끌어주시고 성공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 오늘 팟캐스트 나와주셨던 저 소감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를 5점 만점에 별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지. 일단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평균치 4.5점. 왜냐면 4.5점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때가 있으실 거니까 그 가능성을 위해 드렸고, 저는 질문이, 저도 이제 인터뷰 많이 하니까 근데 질문이 되게 좋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좀 편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엔터일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다음 생에는 절대 사람이 상품이 된 일을 안 해야지라는. 왜냐면 이게 한번 뭐 저희가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한 번 계약하면 7년을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의 7년의 인생이 뭐 들어가 있고, 약간 이게 한다 해놓고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약간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부족한 것도 아직 많겠지만 좀 배워가면서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좋은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싶어서, 좀 팟캐스트 보시다가 혹시 이직 생각이 있다거나 네, 이직 생각이 있다거나 뭔가 회사를 구한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쪽으로 저희 구합니다. 네, 저희는 아니 취업난 거짓말이라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어 죽겠어. 다 인스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태훈님도. 저는 뭐 오늘 토크 너무 좋았고 4.5점 드리겠습니다. 태훈님한테 4.5점 맞는 건 진짜 가짜로 얘기 안 하거든. 립서비스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0.5점은 제가 너무 횡설수설을 많이 해가지고 셀프로 살짝 깎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소감이 질문을 그래도 되게 심도 깊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또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들이랑 또 해서 너무 좋았고, 이걸 대답을 하면서 그 동시에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하다 보면은 하는 기회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걸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무슨 정보와 재밌는 것들을 얘기하고 가지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후배지잖아요. 후배라고 해야 되는데 자 늙었구나.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오지. 많이 배웠고,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늘 오늘 특별 호스트로 해주신 정동선 실장님. 이제 급하게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요 자리가 그 준범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게스트 분들과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